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형 잡수입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요. 11월 2일에 구글 애즈의 글로벌 광고 부사장인 댄 테일러가 공지 하나 올렸잖아요. 보통 이런 건 저희들 관심 없긴 한데요. 이번에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서 제가 빨리 어느 정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상황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난번 카카오 사태나 이번에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옮길 건 옮기고 인터넷 생태계는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의 20년 만에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애드센스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올라왔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려면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파리에선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게시자가 애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 여기서 말하는 게시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인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익 구조 비율이 우리한테 떨어질 때의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애드센스와 구글 애즈 또 구글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큰 변화와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고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썸네일에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은 CPC였습니다. 클릭당이었는데 이제는 클릭이 노출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파리 자체 번역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원어민이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요청했고 그 번역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페이지로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을 제가 추가한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PDF 문서로 변환해서 갖고 온 건데요. 제가 대충 있는 디자인으로 한 거라서 형식에는 너무 영향받지 않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구글 번역이 아니라서 게시자를 출판사라고 좀 대중적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년 전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2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0년 전부터 한 건 아닌데 전 세계 광고주들과 출판사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뉴스 페이지들이 연결해서 그들이 광고 공간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지급하고 있고 맞죠? 자기들이 이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글만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 일의 치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애드센스의 수익 구조를 업데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노출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수익 구조에 대한 업데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제 수준에서 제가 이해한 만큼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된 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경험상 제 수준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인지하시고 더 많은 경험과 내부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68%의 수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주들이 1달러를 발생시키면 우리한테 68% 얼마? 68센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2센트를 구글이 가져가는, 어떤 식으로든 구글이 가져가고 우리는 68%를 무조건 가져오게끔 조정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들어봤자 무슨 말씀인지 잘 어려우실 텐데 단일 거래 내 수수료 처리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게 68%를 처리했다. 68%가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6,800만 원을 벌었으면 실제로 광고주가 지출한 비용은 1억인 거예요. 그래서 3,200만 원 구글이 가져갔고 6,800만 원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정부에다 세금을 냈겠죠. 네, 꽤 많이 냅니다. 자, 이제는 매입 측과 매도 측에서 별도로 분리하게 됩니다. 자, 아직 이해 안 가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설명드릴 거지만 광고주가 있고요. 구글 애즈가 있고 구글 애드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죠. 게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구글 애즈가 독점하던 것을 이제 구글 애즈가 아닌 다른 광고주 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글이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수익 구조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현재의 광고 방식입니다. 이 광고주가요 1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 애즈라는 곳에서는 광고주가 원하는 대상에게 광고를 도달하게 해주고 광고주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15%의 돈을 받아갑니다. 1달러에 15%면 15센트가 되겠죠. 그럼 남은 돈이 이제 85센트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구글 애드센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우리 게시자와 광고주를 연결해 주는 거죠. 게시자를 광고주에게 연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직접 여러분 광고주 컨택하고 가게 사장님들 만나는 일 하시면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애드센스에서 그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아가냐면 20%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1달러의 20%가 아니라 애지에서 15% 떼가고 남은 돈 85센트의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예요? 17센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남을까요? 68센트가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수익 구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방식이 변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구글 애즈가 가는 15% 있잖아요. 구글 애즈가 15% 떼갔는데 구글 애즈가 아닌 제3의 플랫폼에서 요 일을 한다면 광고주가 비즈니스를 달성하게 하고 원하는 대상에게 도달하는 일을 구글 애즈가 아닌 다른 제3 플랫폼이 한다면 거기서 돈을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15%는 아니죠. 왜냐면 구글이 아니니까. 20%를 떼갈지 30%를 떼갈지 5%만 떼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떼간 후에 애드센스에서는 20%를 무조건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3 플랫폼이 1달러에서 15%가 아니라 30%를 떼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죠? 85센트가 아니라 70센트가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위의 말에 따르면 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80%의 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1달러에서 68센트가 남는 게 아니라 요 광고주가 떼간 돈의 80%이기 때문에 얼마죠? 아까는 85센트 남았는데 70센트 남은 거에서 56센트가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1달러 대비 56%밖에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누구 잘못이에요? 그냥 우리 잘못 아니고 요 중간에 요 제3의 플랫폼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돈을 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볼게요. 구글 애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글 애즈도 우리가 하고 애드센스도 우리만 했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15%, 20%에서 무조건 68% 정도는 너희들에게 게시자들에게 맞춰서 줄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아니면 돈을 난 좀 더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구글 애드센스는 여전히 우리가 20%를 마음대로 고정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올 제3의 플랫폼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를 떼가든 떼간 다음에 20%를 뺀 80%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우리끼리 하던 일에 누군가 끼어드니까 혹시 68%가 아닌 더 낮은 비율 56%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5%만 떼가면 구글 애즈처럼 장사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5%는 커녕 5%나 3%밖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수익이 70%,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익 구조의 대단히 큰 변화. 사실 우리 개인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요번에 글로벌 부사장인 댄 테일러가 말하지 않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그런가 보다. 앞으로는 68%를 거의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닐 수도 있고 혹시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 노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100%는 아니고 보시면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2일, 3일이잖아요. 아직 한 달, 두 달 더 남았고 예상이니까 내년 1월, 2월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초면 3월까지 1사분기로 해서 초라고 그러잖아요. 잘 안 되면 6월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는 곧 클릭당 지급이 주된 방식에서 노출당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C죠. 클릭 퍼 코스트에서 CPM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한 블로거들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글들이 있고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뜨죠. 똑같이 광고입니다. 그동안은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게 기준 방식이고 CPM인데 딱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했을 때 광고 비가 지급이 되고 우리에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있는데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클릭 안 했다고 하죠.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던 게 생긴 거냐? 지금도 여전히 CPM이라는 방식에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애널리틱스나 애드센스 보고서 가셔서 수익 잘 보세요. CPC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CPM 수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CPC 수익이 주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CPC가 주된이었는데 이제는 CPM으로 주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CPM은 수익이 발생하지만 하지만 매우 미비합니다. 아주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희망적인 내용이니까 기대하고 보시죠. CPC에서 CPM으로 변환이 되면 여기에 높았던 단가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가가 굉장히 낮았던 게 이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릭하게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블로그 들어가시면 본인 블로그에 광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 순간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떤 식으로 조절될지 모르지만 물론 클릭할 때처럼 광고 단가가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요게 없어지면서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CPM 광고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요 단가가 수익이 날 정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애드센스가 맨날 뭐 변화 있을 때만 하는 말이긴 한데요. 우린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본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카카오가 테스트해서 사고 친 것처럼 애드센스는 사고 쳐도 자기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엄청 테스트를 한 결과 이런 수익 구조의 변화나 CPC를 CPM으로 한 결과 수익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상이 맞습니다. 단가가 올라가지만 적당히 올라갈 거예요. 클릭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단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유지시켜주겠다. 얼마? 지금 $100 벌던 사람은 정상적으로만 하면 $100 벌 것이고 하루에 $300 벌던 사람은 $300를 벌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해오셨던 분들에겐 희소식인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아주 좋은 글을 쓰실 것을 굉장히 권장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높아야 되고 광고주들의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쿠팡처럼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할 정도의 전환은 아니지만 물론 구글 광고도 전환 영역이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는 것조차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글이 마음에 들고 여기 글이 마음에 들면 광고까지 클릭하게 되거든요. 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게시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광고를 클릭하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로 글이 좋아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포기하시고 힘들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 글을 보더라도 이슈 글들을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성 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고 이 게시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진 않아도 광고 노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구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를 수익을 좀 많이 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유튜브 광고는 대부분 클릭인가요? 클릭도 있어요. 채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밑에 뜨고 옆에 떠서 클릭해서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거의 수익 없습니다. 없고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 여기 동영상 광고 시작할 때 5초 하고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면 못 넘기게 하는 광고 이런 것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릭에 대한 수익 유튜브가 지금 현재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플랫폼에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무조건 가장 유명한 플랫폼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보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시점에서 블로그의 수익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결정한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블로그 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유튜브에서 광고 설정하실 때요. 건너뛸 수 있는 광고랑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 내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면 계속 봐야 돼요. 끝날 때까지. 건너뛸 수 있는 건 5초 뒤에 건너뛰기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수익이 어떤 게 더 클까요? 건너뛸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랑 압도적으로 건너뛸 수 있는 게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수익이 높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들으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돌아가면 오늘 구글 애즈 글로벌 부서장이 말한 이 방식이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요약 68%가 아니라 80%를 유지한다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별일 없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68%가 아닌 58%가 될 수도 있고 80%, 90%의 수익 분배율이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CPC에서 CPM으로 광고 방식이 바뀔 거다. 대부분의 개인 블로거에겐 너무 좋다. 그렇다고 너무 이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처럼 좋은 글을 쓰셔서 얘도 어차피 광고 단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높이고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기반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영 잡수였습니다.